2018년 마지막 여마음 통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당원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결실을 잘 맺으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옷 보고 기다리면 수능평가 만점.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한 말입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스쿨미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폭로하면 학교는 주동자 색출로 답하거나 교사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피해 학생 앞에 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데는 정광석하더니 스쿨미트 법안은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전국 학교에 대한 교육정차원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사립학교법 개정 등 민중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엄마 민중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민중당 함께 보유 6대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입니다. 엄마들의 독박 육아는 이제 그만! 부모가 되면 자동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아빠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기업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강제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봄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시작되었는데 보육교사는 빠져 있습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돌봄사회서비스 공단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스톱 돌봄체계 다돌봄 구축입니다. 다돌봄 체계는 원스톱 시스템이기도 하고 돌봄마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읍면동까지 만들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방과 후 마을학교, 지역 공간에 마을 돌봄 나눔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조건과 요구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마다 마더센터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민중당이 한국형 마더센터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발의했는데요. 이것이 통과되면 보호자 지원센터, 마더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의 근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육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권과 차별 없는 모성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일반 회계로 변경해서 고용보험에 가압되지 않는 여성 노동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입니다. 유치원 3법 통과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 최소 50% 이상 확대, 대체교사가 아니라 전교사 증원, 학부모들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권한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민중당 함께 보유 6대 정책 어떠신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주거권위원회 위원장 최나영입니다. 주거권위원회 생소하신가요? 주거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의 요건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개념이고 유엔에서도 채택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집이 자산을 증식하는 투기 시장의 상품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주거권위원회를 만든 것은 집을 시장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온 국민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주거권 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재건축 강제철거 지역 철거민이 한강에서 투신했습니다. 한겨울 계속되는 폭력 철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인근의 전월세가 폭등해서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강제로 쫓겨납니다. 이익에 눈먼 건설사와 집값을 계속 높이고 싶은 투기꾼들에 의해서 벌어진 살인입니다. 인권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의 중대 문제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중당 주거권위원회는 당원들과 함께 진행할 주거권 운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